네,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마이너스권으로 찍히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0.1% 4215, 코스닥은 0.7% 올라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도 뭐 반도체 중심으로의 좀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일단 그거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일부 차익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아마존과 오픈 AI 계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UAE 뭐 칩 수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스토리는 계속 반도체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 네, 뭐 크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이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죠. 대형주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는 반도체하고 그리고 변압기를 추종할 것이냐, 아니면 엣지를 내기 위해서 덜 주목된 주식을 발굴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기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모색하는 장이 오늘 내일 이루어지지 않을까. 큰 이벤트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분기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변동을 안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다른 경제 방송들 보니까 제약바이오 이벤트 그리고 로봇 이벤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이벤트 그렇죠. 드리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게 좀 더 셀까요? 만약에 좀 쉰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랑 로봇 뭐 이렇게 좀 안 간 애들 중에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세다고 봐야겠습니다. 안 간 걸로 치면은 뭐 바이오가 훨씬 더 안 갔기 때문에 바이오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그게 있죠. 바이오가 만약에 오늘 이제 비만 2025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D&D 파마텍이 뭔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결과, 좋은 결과 빵 터뜨렸다. 그러면 이제 뭐 슈용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요번 주부터 해서 뭐 학기 이벤트도 많고 연말까지 이벤트가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또 바이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 불확실성이 있어요. 금일 이제 밤에 미국장에서도 연준 의원들이 뭐 12월에 금리 인하를 뭐 바로 예단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또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만 해결되면 바이오가 셀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마존 이벤트, 마이크로소프트 이벤트, 뭐 블룸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뭐 AI 전력 인프라, 뭐 패스트 트랙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반도체가 너무 세요.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이제 로봇 이슈가 강할 텐데, 또 이제 테슬라의 어쨌든 보상 패키지 이벤트가 목요일 날에서 목금 사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 엄청 클 거기 때문에 사실 이슈의 무게로 보면은 이게 바이오는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물음표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패키지안이 만약에 안 되면 또 주가 급락할 거기 때문에 또 박살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미리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좀 결과를 보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산업적으로 봤을 땐 반도체 중심으로 가니까 바이오보다는 로봇 쪽이 좀 더 세지 않을까라는 결과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정도 마이너스 4222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빨간불 파란불 계속 켜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상승 915포인트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네요. 대형주 중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오늘 어떤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엇갈리네요. 삼성전자 0.6% 상승 11만 1,800원. 하이닉스는 1.7% 하락하면서 60만 원은 지키고 있습니다. 60만 9천 원. 오늘 배터리주가 좋습니다. SDI도 급등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2.6% 상승이고 SDI는 또 개별적인 또 호재가 있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입니다. 1% 내외로 하락이고 뭐 했다고 떨어지는지 현대차 1.7%, 오토에버 뭐 이런 애들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기아도 1.4%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SK스퀘어 2.6%, 미래에셋증권 그동안 올랐었던 애들, 급등했었던 애들 중에서 좀 차익이 나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넓혀가고 있네요. 현일은 3% 상승,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오늘도 5% 올라가지고 24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전반적으로 배터리주가 오늘 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LS 일렉트릭도 3% 정도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2%, 4% 올라가고요. 오늘 HLB가 19% 급등해서 가장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단연 좀 돋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등등 해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좀 1%에서 한 5%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 변압기 말고는 별로 특징적인 게 없어요. 그다음에 SDI는 워낙 그 개별적인 테슬라 그 이슈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쪽에 약간 그 파지티브하게 드는 거 맞고요. 이런 것 같아요. 변압기에 대한 강세가 변압기 홀로 이슈도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말고 또 엣지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그럼 변압기 정도가 좋지 않을까? 반도체는 이 경쟁이라는 요인이 있거든요. 한국 내에서도 경쟁이고 외국의 피어 그룹과의 경쟁 요인도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게 이 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변압기는 밸류가 이제 뭐에 찬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말고는 특별히 펀더멘털적으로 변할 소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쪽에 편안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압기 강세가 계속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아까 삼성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변압기 경쟁이 없고 다이렉트리 이제 미국의 수혜를 받는 거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목표 주가 더 가는데 다이렉트리 미국의 빅테크와 연결되는 주식은 펀더멘털리 오케이. 밸류만 좀 부담스러워. 다른 주식 살 거 없어. 그러면 계속 이거 붙들고 있어. 이런 패턴이 아니겠냐. 이런 느낌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변압기하고 일부 그 PCB나 이런 쪽은 생각보다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약간 놀랍기도 하고요. 그런 거고요. 한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소외됐던 종목을 찾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달바글로벌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잘 가고요. NC소프트 같은 것도 관심도 있고 일부적에서 이런 거 쪽으로 조금 관심을 좀 변화시키려는 일부 모양새는 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프로피테이크 나오는 것 같아요.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도 하루 만에 또 프로피테이크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피로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경계감이 좀 보인다라는 걸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 초반에 급등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14% 올라서 27만 7천 원까지 가거든요. 네, 뭐 리포트가 나왔나 봅시다.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뉴스 나온 거 없고 뉴스 나온 건 어저께 나온 거밖에 없고요. 리포트가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리포트 정에서 목표 주가를 나온 거는 예전에 갖고 있는 게 원래 28만 원, 30만 원 정도였으니까 좀 찾아볼게요. 현재는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30만 원 정도 목표 주가네. 그것도 좀 쟀습니다. 한 달 전에 나온 거니까 그것도 시간이 됐고 최근에 나온 건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오테크닉스가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레이저 갖고 한다운 레이저 마킹 말고도 이젠 그 어닐링 장비라는 반도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얘네들이 하는 그 레이저 관련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 유리기판 쪽도 관련이 일부 돼요. 네. 그리고 삼성이 주로 관련되지만 TSMC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얘기가 튀어나오는지 모르면 그게 하나만 건드리면 올라가요. 예. 근데 이익이 동반이 좀 덜 되기 때문에 갔다 말았다 그래서 목표 주가와 괴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찾게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이오테크닉스도 이오테크닉스인데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들도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만약에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랐던 만큼 그거의 레버리지로 해서 얘네들도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공감대 가자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쉬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고 굳이 얘기하면 아까 그 유진테크나 아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건 하나 있죠. 삼성전자를 하나 끼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아까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진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다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아까 TSMC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지만 무거운 걸 떨어내는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아주 우습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0.6%까지 빠지고요. 4,200선을 내줬네요. 4,195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오늘 조선주가 많이 빠집니다.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조해 뭐 이런 애들 좀 빠지네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 네, 뭐 일단은 뭐 HLB 그룹은 이제 FDA 승인 기대감에 따른 이제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사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HLB라는 그룹은 결국은 FDA라는 이슈로 인해서 위든 아래든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뭐 이제 투자를 할 때 2천억 원 이상의 규모인데 이게 뭐 근거 없이 투자했겠느냐? FDA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맞구나. 약간 이런 투자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이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일에 이어서 좀 강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AI 칩 우리나라에 이제 배정된 칩이 26만 개죠. 그게 다 진행이 되면은 결국엔 이제 전력에 대한 부족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전에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연결고리가 있는 거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그 흐름의 연속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아까 잘 말씀해주신 이 테슬라와의 이런 공급 계약 체결 네. 3조 원 규모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로이터발 통신인데 그 유료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경제선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삼성 SDI에서는 좀 일부 부인했었다라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면은 이벤트가 터질 건데 결과적으로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급등을 한 것도 결국 에너지에다가 이제 수주받은 것들 그런 내용인데 그쪽이 확장이 되면 결과적으로 ESS는 또 필요해요. 그래서 좀 신뢰도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데이터 센터가 주목이 되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있던 없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액침냉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GST, KN솔, 삼성공조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움직이는데 오늘 그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도 움직입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블룸에너지 이런 것들과 믹스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 쪽에서 좀 도는데 이건 테슬라의 상승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뭐 앨범알이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나 뭐 퀀텀스케이프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개별적인 이슈가 없는데 올라간다. 뭐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단기 차익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력 인프라 흐름이 좋은데 지금 이제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조금 그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0만 원부터 호가 단위가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 이제 보통 호가 단위가 바뀔 때는 한 번씩 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효성중업도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해줬던 뭐 소부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일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DI는 아직 그러니까 확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네, 확정은 아닙니다. 인디애나에 있는 공장에서 일부 라인을 변경해서 요거를 ESS로 공급을 한다라고 이게 3조 원 규모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테슬라인지 어딘지 뭔지 이런 거 모르는 거고 일단 로이터에서는 테슬라라고 확정을 짓긴 했는데 확정을 짓고 확정을 지었는데 이제 SDI 쪽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아하. 얘기한 게 제가 체크한 뉴스 팔로우의 끝이긴 합니다.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가 6% 초반에 오르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뭐 LG 화학도 뭐 저기 시노팩이랑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 협업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3% 오르고 LG엔솔도 한 3%대 상승. 캐나다 합작 공장에서 ESS 배터리 본격 양산. 그러니까 오늘 ESS 쪽이 이 배터리 업계 쪽의 스토리네요. LG엔솔도 마찬가지고 뭐 저기 SDI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변압기 쪽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하락하는 애들은 한 4에서 5% 정도 이렇게 빠지는 애들. 특히나 이제 조선 며칠 좀 쉬었죠. 한 2주 쉬었던 것 같은데 한 10거래일 정도 좀 쉬다가 오늘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5일선 깨고
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래에셋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또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워낙 또 단기로 또 올라온 데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500개 뭐 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대형주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지수 자체로는 약세로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2.4% 빠지고요. 삼성전자도 약세 전환해서 0.2% 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네요. 0.8% 오르면서 대형주가 많이 오르는데 이 안에는 HLB, 뭐 이오테크닉스, 뭐 유진테크, 보로노이 뭐 이런 종목들 포진되어 있고 반대로 로봇은 밀립니다. 하이즌 R&M이나 유일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빠지고 엔터도 JYP, SM 이런 종목들 디어유도 그렇고 엔터도 조금 빠지고요. HLB는 뭐 자산운용사에서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영국계 자산운용사에서 그 얘기로 지금 상한가를 향해서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HLB. 아까 코멘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다시 하네. 에이 자세히 그 다시 그냥 기사 내용이 다고요. 이게 FDA 전부야. 그러니까 결국엔 결론 그거예요. 얘네가 왜 투자를 했는가가 중요한데 네. HLB는 이게 계속 FDA 승인 받을 수 있다. 네네. 자신했다가 반려당하고 자신했다 반려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게 투자를 어쨌든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게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이 높아진 거지. 얘는 어쨌든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항상 그걸로 주가가 그렇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이 과연 투자를 했겠느냐 그렇지. 이게 핵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국계 자산운용이 들어간 그거 2060고 FDA가 연결돼야지 중요한 거지. 뭐예요? 뭐예요? ML 뭐? LMR 파트너스. LMR 파트너스. LMR 파트너 영국계 자산운용사 있어요. 아. 걔네가 1억 4,500만 달러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BW 1억 4천만 달러. 그 얘기입니다. EB 500만 달러. 섞여 있어요. 메자닌. 네네네 그렇군요. 그 하이닉스 말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릴까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네. 그 투자 주의 종목 그거 지정 예고를 내렸어요. 그거 뭐 심리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투자 주의 다음엔 투자 경고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앞으로 한 17일까지 오늘 며칠이야? 4일이죠. 4일. 17일까지 가격이 어느 일정한 레벨 최고가 종가를 기록할 경우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정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열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어저께 올라간 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에서 10% 이상 한 종목을 실지 못하는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딱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급등하는 바람에 네. 그럼 그거 어떡하죠? 그럼 이제 갖고 있는 거 팔아야 돼? 뭐 항상 옛날에 삼성전자도 그런 얘기가 5년 전, 10년 전 매번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 풀어준다. 그런 얘기가 돌면서 그럼 풀어주면 내가 미리 더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저께 기관들이 좀 많이 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저께 많이 했다가 오늘은 이제 또 반락하는 거고 하나 뉴스 나온 건 다 좋은 게 아니고 블랙웰 있잖아요. 블랙웰 네. 블랙웰 아시죠? 블랙웰을 트럼프 왈 화다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 말고 다른 지역에는 안 판다.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그 진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무슨 뭔 소리야? 우리한테 블랙웰 포함해서 신제품을 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4년 동안. 그렇죠? 근데 블랙웰은 미국 외 지역은 안 판다. 그럼 중국만 얘기를 한 것이냐? 중국하고 얘기하고 와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블랙웰 얘기도 못 했잖아요. 원래 트럼프는 블랙웰을 미국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답니다. 네. 어떻게 풀어주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뭘 하고 이런 정상회담에서 논제거리로는 분명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사에 하면은 옆에 있는 참모진들이 반대를 했다. 저지시켰다. 뭐 이것이 또 연결돼 가지고 아이씨 그러면 뭐 미국 외에 다른 지역을 안 팔아 이렇게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블랙웰 관련돼 갖고 약간의 노이즈성 발언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이닉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빌미가 잠깐 될 수는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반부터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오늘 조선주 맞죠. 꽤 많이 떨어집니다. 네. 현대미포가 한 6% 정도 빠져요. 6.5%까지 빠졌네요. 5일선 뚫고 내려가서 지금 21선 터치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요런 애들이 요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액션 플랜을 갖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25만 7천 원에서 지금 10% 이상이 빠지는 거죠. 예, 22만 7천 원이니까. 요렇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지금 내 포트에서 고점 대비 뭐 10% 20% 지금 수익 구간 대비 10% 20% 빠지면은 어떡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개별적인 전략 이런 것도 좀 귀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창모 부장님. 뭐 사실 그거는 좀 케바케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고점에서 10%가 빠진 게 만약 변압기다. 네. 그러면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소외받은 산업군인데 갑자기 이슈 따라서 쭉 올라갔다 빠진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조선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선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건조와 관련되어 있는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건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이제 HD 그룹에서는 HD 한국조선 해양 혹은 뭐 HD 현대마린 엔진 이런 종목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에서도 이제 베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엔진은 오늘이랑 어제 리포트들을 좀 이렇게 나와 있는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를 보시면 조선 업황과 상관없이 엔진은 달린다가 거의 주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엔진 쪽도 저 마진 쪽에 다 나가고 이제 고마진 물량인 24년도가 다 반영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방향으로 리포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조선이 강했을 때 엔진은 조선보다 더 프리미엄을 받아왔었던 게 2007, 8, 9에도 비슷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들은 빠지면 저는 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기술적으로 너무 강하게 무너진다. 그럼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그거는 뭐 종목 상관없이 비중 조절이라는 건 제가 말한 비중 조절 뭐 다 팔아라 이런 게 비중 조절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락의 복리화를 좀 막을 수 있을 정도는 정리를 했다가 일단 어느 정도에서 눌림나 다시 올라갈 때 이제 다시 비중을 확대해주는 그런 과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산업적으로 조선을 버려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너무 고마진 이벤트들이 이제 반영되는 첫 시기라서 네. 오히려 눌림 이후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적인 부분이 좀 밀리거나 그리고 오늘 또 좀 특이점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좀 많이 밀려요. 네. 시장 자체를 좀 던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 분위기 안 좋을 수 있어요. 전일에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눌림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잘못 의사결정하면 또 이제 여기서 또 물량 털려버리면 다시 올라갈 때는 포모가 엄청 세게 오거든요. 요즘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하이닉스 좀 초반에 빨리 파신 분들은 진짜 포모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산업별 대응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두 분한테도 궁금하거든요. 요거 확대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뭐 클벨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10월달, 9월달 요때 요거 확대 예 좋습니다. 9월달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쭉 사던 거에 비하면 지금 여기 최근에 며칠 동안에 보이시죠? 여기 2,400억부터 시작해서 7천억, 4천억, 1조 6천억, 1,000억, 1,000억, 8천억. 오늘도 초반에 30분이 안 됐는데 지금 8천억 가까이 던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투만 사고 여기 보시면 빨강색 금투만 최근 들어서 사고 보험 완전 파란색, 투신도 파란색, 은행도 파란색, 기타금융, 연기금도 파란색입니다. 외국인도 파란색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매도가 좀 쏟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개인이 계속 그 물량을 받으면서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알아놔야 될 시그널은 아닐까?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요인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산업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동조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스탠드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만 산다. 반도체 같은 경우. 네. 그리고 환율이 아직도 높게 있다. 그러니까 지난달인가 얼마 10조인가 얼마 엄청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는 거를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외국인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도 좀 올라오긴 했죠. 하이닉스는 원래 높고. 그러니까 외국인도 재면서 들어오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거고요. 그러니까 무르익은 그 호재는 어느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벤트는 이제 다 끝났죠. 상법 남은 거 말고는 다 끝나지 않았나요? 미중, 한중, 뭐 반도체, AI, 뭐 실적도 이제 다 3분기 다 끝났고 4분기 전망까지 좋게 얘기돼 있고, 그러니까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데 환율이라든지 모른 추가적인 캐탈리스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프로핏 테이킹 할 수 있죠. 항상 얘기하지만 외국인이 10명 있으면 걔네들이 여러분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많이 샀다 팠다 하는 것처럼 걔네들 샀다 팠다 합니다. 그 비중이 10에서 20%는 항상 있으니까 네. 한 2개월 동안 들어온 금액의 뭐 30%가 나갔다. 그러면 어텐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 아직은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좀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보노님은요? 네, 이거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어제 수급을 제대로 분석을 하셨으면은 네. 주력 산업에서 전혀 수급 이탈이 없었다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기간이 아마 10월 10일은 안 넘어갈 겁니다. 자, 이 직관적으로 보자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금투나 이런 것들은 따로 뒤져봐야 되지만 네. 어쨌든 외국인 총 수급이에요.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뭐가 나가나요? 하이닉스가 나가죠. 하이닉스. 네. 오늘도 하이닉스가 한 3천. 오늘도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팔아요. 네. 어제도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주력 산업에서 나간 게 이제 하이닉스에서 5조나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딱 이제 또 객관적으로 보시면 하이닉스에서만 다 팔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아까 말씀하신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로 찍었는데 근데 이게 거의 다예요. 지금 수급에서. 왜냐면은 자, 오늘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수급을 제가 맨날 분석을 하니까 하루에 3번은 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수급을 보시면 오늘도 보세요. 하이닉스 원툴이에요. 어제도 하이닉스 원툴에 어제는 뭐가 밀었냐면 외국인 전반적으로 팔긴 했죠. 오늘이랑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많이 팔면서 밀었어요. 프로그램 자체. 이거는 그냥 바스켓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수급을 보시면 각각의 종목에선 거의 판 게 없습니다. 한 300억, 500억 요 정도 순이에요. 요런 게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력 산업 하나 팔고 대신에 또 매수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를 사서 컵을 좀 쳤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뭐냐 그냥 막 300억 500억씩 하고 잔잔바리로 다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장 자체를 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특정 산업이 무너진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주력 수급이 이탈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수급의 이탈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주력 산업을 안 밀면서 수급 이탈을 한다라는 거는 힘을 저는 모은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던질 때 개인이 다 받습니다. 받아줘요. 그래야지 걔네도 힘도 좀 모으고 또 주력 산업으로 모아서 한 방에 때려가지고 매물대도 부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개별 트레이딩에서도 자주 나오는 흐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에요. 대신에 푸메가 이렇게 연달아 이틀 동안 한 1조 7천억 이렇게 파는 거는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직 산업은 좋은데 시장 자체의 총 밸류에 대해서 얘네가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도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오늘도 화면 보시면 시장이 떨어질 때도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차이 나요. 근데 어제 2% 넘게 올라갈 때도 코스피 등락계 상승이 300 종목이 안 됐어요. 이게 뭐냐? 특정 산업으로 집중돼서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지수와 일반 종목에선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정 산업군만 남고 나머지들이 매력도가 다 떨어졌다고 친다면 수급이 이렇게 굳이 막 엄청 좋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수급에서의 고민은 이게 특정 산업군들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좀 더 확실해지면은 다시 한번 기술주가 좋을 거고 뭐 그런 부분으로 가겠지만 또 한편에서 미국의 기업 이슈만 보면 너무 긍정적인데 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네네. 비트코인 가격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비트코인은 이게 이제 기술주의 선행 지표를 해주는 그 종목이 그 지표잖아요. 비트로 해서 볼게요. 근데 이게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코인이 굉장히 과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안 뭔가 좋죠. 이슈가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스탠스 기대감이 생겼을 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실적 발표도 하고 그 컨퍼런스 콜도 하고 해가지고 기대감이 있지만 만약 그게 지나가서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됐을 때 미국은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비 심리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소비 시즌 소비가 안 되면 미국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근데 금리 인하는 안 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충격이 한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을 미리 구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겁을 드리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주력 산업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외에 주력으로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산업 외의 종목군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민해야 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60만 원 깨졌고요. 3.8%, 3.8% 떨어지면서 59만 6천 원까지 내려갔네요.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176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플러스. 코스피 대형주가 오늘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로템이 6%까지 떨어지고요. 미포가 6%.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종목에 대한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로템이 6% 이렇게 빠지면 지금까지 그래도 가는 데까지 버텨보자 하는 것도 아 파티 끝났나 보다 일단 챙기고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좀 그러면서 좀 차익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로템이 6%를 넘어서 더 많이 급락하고 저기 뭐야 조선주들도 많이 떨어지고 하이닉스도 역시나 60만 원 넘어가지고 야 이제 일단은 좀 챙기자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퍼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어제 사신 분도 계시가 하는데 네. 어제 현대로템이 실적도 그렇고 그 프로젝션도 좋거든요. 이 실현이에요. 이 실현. 아까 그 나쁜 거 이렇게 도미노 현상 나타나는 거는 꼭지에서 아까 저한테 안 물어봤었는데 꼭지를 잡았으면은 네. 자기 그 손절매 룰에서 틀렸으면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뭘 고민해? 예, 고민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파. 이미 들어갈 때 4,200 넘어갈 때 꼭지라 생각하면서 내가 남들 먹은 거 아까우니까 나 먹겠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오늘 물서 3% 빠질 수 있지. 그럼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든지. 뭐 누구를 뭘 해. 맨날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현대로템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이닉스가 어저께 오는 사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 다만 내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100만 원 리포트 나왔을 때 네. 100만 원 리포트 자체가 이익에 다른 애널리스트보다 엄청 높은 이익을 한 게 아니고 멀티플을 주로 해가지고 올렸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다 함유를 해서 만약에 진짜 사고 싶으면 오늘같이 빠질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아니고 자기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죠.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 사면 언제든지 빠지고 그런 거 맨날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대로템도 좋지만은 목표 주가에 이빠이 갔다 이빠이. 그래서 어저께 나오고 제가 또 나왔어. 그럼 그때 쫓아갈 것인지 한 템포 쉬어서 갈 것인지 그 정도 판단을 연습 게임으로 해가지고 갖춰놓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미 4,100, 4,20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4,150인데 그 깐부 치킨 때문에 4,200 몇시까지 가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좀 고민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거를 반만 믿으면 저 친구 말이 100% 안 틀리면은 그럼 어저께 살 때 조금 밀어놓고 현금은 그래도 30%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여유를 안 갖고 있고 이빨 채워놓으면은 오늘 같이 빠질 때 그런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지. 어저께 한 매도가 그대로 있으면 오늘 빠지는 게 힘이 아니면 현금이 있으면 오늘 어저께 못 산 거에 한 20% 30% 오늘 아침에 살 수 있어야죠.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돌이처럼 이렇게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 이거. 아니 이런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로템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미포즈에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오션이 어제 올라갈 때 특별한 거 없어. 돌고 도는 거라 이거지. 이슈가 나오는 거. 한미 정상회담, 깐부에서 구체적인 거 26만 장 받은 거. 그건 의미가 있죠. 그걸 해석을 하는 거지만은 근데 어제 사고 나서 오늘 빠졌다. 근데 6% 빠졌다. 그럼 도미노가 오느냐? 도미노는 아까 했잖아요. 딥은 5% 이내면 딥이라니까. 딥에서 못 사면은 커렉션 왔을 때 손절도 못 해. 딥이다. 5% 이내다. 내가 원래 레러티브가 있다. 그럼 사야 되는 거고. 근데 틀렸을 수 있지. 10번에 한 3번 틀릴 수 있죠. 저도 한 3번 틀리니까 30% 틀리면은 그 손절병 왔어. 손절병 어떡하죠? 개별 주식 한 10% 마이너스가 왔어. 더럽게 좋은 회사인데도 내가 들어간 게 꼭지에 들어갔고 한 번 딥해갖고 샀는데 두 번 딥해서 샀는데
그래도 또 밀려 한 15% 빠져가고 결국은 딥 했는데도 마이너스 10%야. 그러면 타이밍이 틀린 거야. 그럼 인정하고 빨리 나오고 나중에 확실하면 나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내가 들어왔으니까 사야 되는데 어저께 네가 좋게 얘기했잖아. 아이 장황에 대한 설명을 한 거지. 어제 그 사람이 아니 왜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했는데 왜 화나신 거예요? 아니까 왜 화났는지 설득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잘 들어 먹어야지. 아니 들어먹고 맞고 할 게 뭐 있어요? 페닉셀이 야, 나오냐는 질문 하나 했는데 앞으로- 내가 질문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니, 형님 봐봐 아니, 나한테 질문 좀 잘해. 아워티 형님 나한테 질문 잘하래. 내가 잘못했어요? 페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요 형님? 내가 뭘 잘못해? 난 사지도 않았어. 난 포지션도 없어. 나 지금 배 아파서 죽을라 그래. 나 똥마려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거 예. 똥 맞아서 죽을 것 같으면 지금 사. 아까 어. 마이너스 1.3% 할 때 뭐 하고 있었어? 빨리 돌려야 되는 거지. 잠깐만. 오케이. 한 템포. 여러분들 좀 한번 쉬시고. 제가 저 물 좀 주세요. 잠깐. 물 좀 주세요. 물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질문한 건 뭐였냐면 자 보세요. 지금 사실 많이 높죠.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 하이닉스 신고가, 그쵸. 삼성전자 11만 원, 뭐 조선주, 방산주, 변압기 신고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렸다고 하는 거는 어제 산 것뿐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에 샀어. 뭐 A라는 주식을. 내 목표가는 100만 원이었어. 근데 90만 원까지 거의 다 온 거야, 지금. 근데 갑자기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셀을 부르는 심리적인 펀더멘탈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90만 원 근처까지 와서 너도 나도 파니까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을 계속 해야 돼 가지고 갑자기 90만 원까지 왔는데 80만 원, 75만 원까지 막 떨어져. 그러면 사람 그럴 수 심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수익이라도 좀 챙겨야 되나? 왜냐면 이러고 나서 기간 조정이 더 있고 나서 100만 원 갈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내가 일단 좀 이걸 챙겨야 되나라는 시장의 분위기, 눈치 요런 거를 읽는 개념으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올 때는 자기 경험이 있어야 돼. 아침에 시작할 때 자기 직관을 믿고 네. 일단 팔아야 돼. 그 샀다 팠다 할 수 있는 거를 너는 왜 이렇게 진득히 못하냐 이런 누가 얘기한다 와이프가 뭐 한다 남편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의 패턴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누구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그렇게 팔았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보노님하고 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괜히 팔았네. 그럼 다시 사면 돼. 샀다 팔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샀다 팔아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그 패턴을 정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립 못했다 그러면은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펀더멘털리 흔들리는 게 아니면은 현금이 있으면은 대응을 하면 돼. 현금이 없어서 어저께 많이 산 사람 이게 고민인 거지. 그러면 그것도 자기가 레슨비를 냈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경험하시고 해야 되는 거지. 하이닉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라니까. 많이 올라갔잖아. 근데 다만 100만 원 부른 그 리포트 자체는 펀더멘털이 다른 에너지보다 월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만 믿고 들어가는 거는 내가 고민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적절히 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플레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포조선이나 중공업도 하이닉스만큼 아니지만 누가 전문가 그렇게 얘기하고 리포트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보고 내가 진짜 그 목표 주가 가는 걸 3개월 뒤로 보는 것인지 네. 내가 들어가는 3주 내에 안 되면 나는 나올 거야. 그러면 사고 나서 3주 내에 안 갈 것 같으면 그냥 오늘 사고 내일 팔 수도 있지.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살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럼 네 멋대로냐? 그렇게 하든지. 그거는 뭐 펀더멘털이 아닌 거에 대한 사고 팔고의 어떤 택틱이기 때문에 그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어저께 과하게 올라가는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서 네.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거는 아직은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보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그런 차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물량이 털리면,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아까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50만 원대 파신 분이 포모가 오는데 과연 그분이 낮은 가격에서 팔았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익에 대한 욕구는 분명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많이 올라왔어. 다들 알고 있고 다들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게 씩 웃는 거지.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네. 일단은 좀 욕심을 좀 더 내보자. 그리고 뭐 실적이나 이런 펀더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럼 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미국장도 괜찮고 약간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뭐 6% 10% 이렇게 빠지면
이거 내가 잘못해서 놓치나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19 때 하셔가지고 또 수익일 때 수익 실현 안 하시고 굉장히 큰 수익이었던 걸 다 놓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거예요.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겁을 드린 게 아니라 겁을 주려고 얘기 드린 게 아니라 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주력 수급이 전혀 안 나갔다라는 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고 진짜 산업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팔아요. 근데 그런 전조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기간 조정이나 그냥 그 뭐 전일에 좀 과하게 이벤트가 들어왔던 거에서 뭔가 차익이 나온 거나 그 정도에서 끝날 확률이 높으니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케바케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산업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성장할 게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회를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빨리 같이 도망가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왜?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 오늘 전선 쪽도 엄청 잘 가거든요. 근데 전선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막 주목 받잖아요. HVDC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지수가 높을 상황에서는 이게 돈이 엄청 많고 돈을 계속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슈나 모멘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완전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의사결정 하셔도 될 것 같고, 나 오늘 분위기 나쁜 거는 그 우리 명한코도 코 계속 꽁꽁 하고 있고 저도 코 계속 꽁꽁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코. 네, 그래서 오늘 뭐 저는 코 딴 데서는 안 그럽니다. 여기서만 이 스튜디오와 더현대가 문제. 전 여기밖에 안 공기가 오는데. 문제네. 아 그래요? 저는 다른 데 가면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 그 환경 문제. 뭐가 문제지? 카페트가 문제인지. 근데 저도 여기를 맨날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염 같은 느낌과 원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가 계속 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랑 감기가 또 엄청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수젠텍, 뭐 랩지노믹스, SK 바사 막 요런 이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요거는 이제 또 테마성 장세니까 네. 이거는 그럼 오늘 노는 장이구나 좀 쉬어가는구나 이렇게 또 시장이 되고 있는 것도 네.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쉬어가죠. 예, 먹고 합시다. 아 그럴까요? 아 드디어 1분만 예, 요거 네. 닭갈비 좀 먹고 하겠습니다. 닭갈비 떡볶이 여러분 좋아하시죠? 좀 예, 주세요. 저희 물 좀 주세요. 물. 예, 이거 예. 매울 것 같은데. 예. 양이 아주 두둑하게 닭갈비 떡볶이 두 분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석 셰프의 닭갈비 떡볶이인데요. 중요한 건요. 떡볶이네. 닭다리 국내산, 양파 국내산, 양배추 국내산. 너무 좋습니다. 근데 3+1 해서 한 팩당 9,950원 꼴에 저희가 3+1을 드리고 있습니다. 닭갈비랑 떡 해가지고 500g인데 500g씩 4팩 그러니까 2kg를 드리는데 39,800원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집에서 즐기는 호텔 다이닝 퀄리티 밀키트고요. 그냥 가스레인지에 5분이면 쫙 뿌리면 그냥 완성입니다. 햇섭 인증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조고요. 너무 맛있죠. 최현석 씨의 닭갈비 떡볶이. 떡도 맛있고 닭갈비도 맛있고 국내산이고 한 팩당 9,950원인데 500g이고 야 이거만큼 혜자스러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맛은 어떤지 조금 궁금합니다. 보노님 매워요? 아니요. 안 매운데? 안 맵죠? 네, 이게 되게 매워 보이는데 달달해요, 달달해. 제가 진짜 맵찔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운 거 주면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근데 일단은 제가 먹을만 하니까 일단 맵찔도 다 먹을 수 있고요. 저는 근데 일단 제 건 양파는 없어요. 네. 양파는 없고 제가 먹으면서 생각한 게 이제 닭갈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깻잎 있잖아요. 깻잎. 그거를 조금만 썰어가지고 같이 한 30초 정도만 볶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맞아. 기본 간도 괜찮기는 한데 이거 추가적으로 야채 더 넣어가지고 조리하면 진짜 그렇지. 맛있어요.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소스 만들고 막 이렇게 맛내는 게 좀 힘든 그래서 거라서. 그게 좀 귀찮죠. 김정일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그 야채가 들어왔으면 진짜 금상첨화할 것 같아요. 금상첨화. 그리고 쫄깃쫄깃합니다. 야. 요거에 떡볶이가 떡볶이. 참 귀엽네. 귀여워요? 귀엽잖아. 어. 생긴 게. 고기는 어때요? 좀 육질이. 부드러워요. 저는 딱딱하지 않고. 네. 지금 괜찮아요. 국내산이요, 국내산. 하나도 안 매워. 국내산. 네. 이제 물 달라는 거는 매울까봐 그랬는데 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맵지도 않고. 또 이제 다이아몬드 고급 워터 그것도 선전이야? 주셨습니다. 네, 호텔식으로.
최현석 셰프. 아 예. 물도 주는구나. 네, 물도 주죠. 좋습니다. 예,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요거 39,800원. 원래 65,000원짜리예요. 65,000원. 근데 저희가 39,800원에 싸게 가져온 겁니다. 저희가 딜을 다 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하나 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드리려고 가져오는 거니까 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준이 오늘 뿔은 오뎅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좀 부어요. 예. 물은 오대. 너무 늦게까지 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어제 엄청 일찍 잤어요. 어제 그래요? 10시 반에 잤는데 11시에 잤나? 11시에 잤어. 엄청 일찍 잤어요. 11시 자면 6시 7시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죠. 아 그럼 푹 주무셨네. 예, 7시간. 예. 알겠습니다. 잘 자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좋아하시는 노트북 샘성. 샘상. 이번에 그 셋이 만난 거 보셨죠? 폰파리, 차파리, 용파리 셋이 만나가지고 맥주 먹는 거. 예. 그 중에서 이제 폰파리가 노트북도 팝니다. 삼성 이거 가장 좋은 노트북 삼성 테라급 코어 i7 노트북 최초로 130만 원짜리를 최초로 44% 할인해서 79만 원에 팝니다. A급 리퍼 안심 서비스 15개월 무상 보증 서비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용파리가 파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외장 GPU까지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D램 가격이 5배 상승을 해서 지금이 구매 적기라고 하고요. 139만 원짜리를 79만 원에 램 32기가 SSD 1테라 지포스 MX450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어 i7. 네, 그래서 요것도 고정 댓글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최현석 닭갈비 떡볶이 3+1 삼성 테라급 코어 i7 노트북 79만 원. 오케이. 아 그래요? 이거 비하하는 말이라고? 뭘 비하했어? 차파리, 용파리, 폰파리. 그 조폭을 나는 웃음파리인데. 조폭을 비하했다는 건가 지금? 아니 조폭 아니고 몰라요. 난 웃음파리인데 그럼 왜나뭐 나쁜 거예요? 그분들을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애교로 가지 애교로. 네. 이렇게 민감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의 자료 봐야 되는데요. 9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분 자료 하시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 오늘 상황에서 시장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까? 사실 시장의 하락은 요 정도에서 지금 일단은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자료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일단 있으시고 궁금해하실 거. 본인이 저는 뭐 상황 보고. 네, 뭐. 오케이. 네.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먼저 해볼까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하이닉스 어저께 리포트 나왔잖아요. 그걸 싹 정리했어요. 22개 리포트를. 그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캐치하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준비했는데 그거는 클벨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페이지 1페이지.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가 있다면 그거 못 봤어요. 김장열 선배님 안 던져서 화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후배들. 그리고 리포트 다 보니까 좀 제대로 써봐. 이거 보느냐고 3시간 동안 눈깔 빠진 줄 알았습니다. 일단 어저께 밤 12시 반까지 본 거는 22개입니다. 그중에서 목표 주가 평균치는 70만 1,000원입니다. 제가 에버리지 하니까. 그런데 어저께는 100만 원짜리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근데 SK증권. 맞아요. 외사에서는 80만 원 나왔지만 국내는 80만 원이 없더라고. 네. 100만 원 다음에 가장 높은 게 73만 원 2개. 그러니까 격차가 큰 거예요. 그 제가 봤지. 이 100만 원짜리 리포트는 내년도 영업이익을 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하니까 그 수치가 76조 정도 돼요. 76조. 다른 데하고 평균 다 했을 때 70조 4천억이니까 킬 차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이분은 100만 원을 부른 거거든요. 실제 목표 주가는 73만 원 이하인 것 중에서 내년도 이익을 87조까지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62조도 있고. 그래서 평균 70조예요. 그러면 EPS가 얼마 나오냐면은 EPS가 70조 평균 했을 때 7만 9천 원. 87조 부른 사람 9만 원. 근데 7만 원도 안 나오는 거 있고 8만 원 기준으로 22개 중에서 5개는 8만 원 이상. 대충 8만 원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넘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영업이익하고 EPS하고 차이가 좀 큰 거는 얘네가 키옥시라든 지분법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70조 80조 애들은 EPS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대충 8만 원 곱하기 얼마? 10배 하면 얼마 나죠? 80만 원. 네, 내가 10배 이상 쉽게 안 준다 그랬잖아요. 8배 하면 얼마죠? 88, 64. 64만 원. 64만 원. 제가 그래서 고민됐다고 말씀드린 거라고.
그리고 슈퍼사이클 얘기 슈퍼사이클 뭐라 그랬죠? 27년까지 확실하면은 슈퍼사이클 얘기했죠. 27년도 예측을 이 친구들 했는가 봤어. 네. 내년 평균이 아까 70조라 얘기했어요. 74조. 평균 보니까 80조 좀 안 돼. 물론 높은 거는 93조도 있어. 근데 내후년 거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여기 평균 EPS는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 되는. 9만 원 곱하기 10배 하면 얼마? 90만 원. 그러면 8배 하면은 70만 원. 중요하죠. 내년도 실적이 엄청 놀아나는데 내후년도의 EPS가 이게 10% 정도 폴캐스트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는 내후년도가 슈퍼사이클이라고 장담은 못해. 내년도보다 내후년이 한 20% 30% 증가하면 진짜 슈퍼사이클이야. 그러면 내년도 숫자 8만 원에다가 10배 이상 줄 겁니다. 반드시. 내년도 숫자 말고 내후년 숫자 27년도 숫자가 26년보다 얼마나 그로스가 됐냐. 이게 중요한데 27년도 요거 숫자 90조 하는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다 자기 예측했을 거 아닙니까? 22군데 중에서 어느 누구도 리포트에 27년도 추정치가 디램하고 낸드하고 어쩌고저쩌고 가격이 어쩌고 이런 가정을 제시한 군데는 아무도 없어. 무슨 얘기냐? 내후년 거는 대충 자기만 알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정도로 지금 자신감은 없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27년도 수치를 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됐죠? 끝. 캡처해서 여기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 애들의 등락도 여기에 연계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아까 잘 질문 좋았다. 아주 좋았어. 와, 나 축된다. 아까 화난 거 취소. 닭갈비 먹으니까 좀 기운이 나. 살 것 같네. 어때요? 맞아. 아니 분기이익이 제가 뭐라 했어요. 하이닉스가 분기 15조 이상 되면 50만 원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17조 18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 60만 원까지 간 거잖아요. 이렇게 이익을 얻으면 삼성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년도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더럽게 수요가 많아서 캐파 늘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투자 늘려야 될 것 같아. 야구 얘기했잖아요. 그럼 시간 문제지. 그래서 아까 그 가던 거 주식이 뭐 PCB 원점 가다가 다른 거 좀 쉬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유진테크도 그렇고 목표 주가에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호가 뭐 다른 데 보트가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CB가 먼저 달리고 쉬고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어떠는데 한미반도체 봐주시겠어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오늘 오르나요? 한미반도체 오늘 1% 오르고요. 한화비전은 2% 올라요. 근데 오른다 하지만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빠진 거 보면 얘네들은 실적이 안 좋았거든. 네. 금요일 날. 이런 게 전통적인 HBM은 조금 뒤에 시트백을 하는 이런 온도 차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서 소부장을 전체적으로 묻기는 어렵지만 네. 삼성하이닉스가 한 차원 다른 레벨의 이익이라는 게 컨센서스화 됐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가 내년도 1월 2월 돼가지고 아니에요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부장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소부장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아마도 추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네. 지금 목표 주가보다는 5에서 10% 더 룸을 열어놓을까 이렇게 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야,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시야가 넓고요. 제가 한민국님께서 지금 금융주들 폭등하는데 짚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메리츠 금융지주 6% 가고 있고요. KB금융 5%, 신한지주, 하나금융, BNK,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애들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일부, 보험 일부, 그리고 은행주 거의 대다수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느낌은 그래요. 여태까지 좀 쉬었던 것 중에서 아직 매기가 그러니까 아직 버릴 그런 재료는 아니고 재료는 남아 있는데 좀 쉬고 있었던 것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그런 거 애들의 순환매 개념으로 좀 들어 올리는 것 같은데 메리츠 뭐 KB 이거 굉장히 또 메리츠는 엄청 많이 빠졌어요. 13만 원에서 10만 원, 11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요런 애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넓은 시야와 현명함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예. 보노님 자리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뭐 약간 요거 주간 거래 이제 오늘부터 다시 가능하거든요. 미국. 그래서 이제 금융주가 또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서 이 기사를 좀 꼽기는 했는데 네네. 일단
그 해외 브로커리지 수익이 꽤 되게 높아요. 매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매도에 따른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간 거래가 막히면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짜증 났을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전일에 또 썸머 타임이 끝나니까 이제 본장 가려면 11시 반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 짜증 나는 건데, 근데 이제 주간 거래가 되면 또 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간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전에 그 스토리는 뭐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블랙 먼데이 이제 시스템 대란으로 막 99% 떨어진 거 샀는데 그게 이제 정가로 사진 것처럼 돼가지고 문제 생겼다. 요거인데 18곳이 주간 거래 서비스를 어쨌든 제공을 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저는 또 반대로 국장은 또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해외로 또 옮겨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지. 왜냐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있다. 그러면 선순위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될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모든 트릭을 만드니까. 그러면 만약 이쪽이 많이 올랐으면 불안하다. 그럼 사실 그쪽으로 갈아 끼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또 엔비디아가 오늘 목표 주가 350불 나왔어요. 350불 나왔죠. 350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방룸이 엄청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도 관심이 갈 수도 있죠. 또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아직 이런 것들 많아요.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금이 또 어느덧 한돈에 80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것도 김장로 본부장님 화면. 네, 그 80만 원 정도 전후로 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매수세가 좀 돌아오고 있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셧다운까지 명확하게 끝나야 제대로 가격이 잡힐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금값이 계속 떨어지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게 우리 거의 10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99만 원대까지 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로 치면 한 20% 정도 빠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가격대에서는 이제 슬슬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닭갈비 맛있네요. 안 맵네요. 안 된장 매워. 맛이네. 안 매워요. 된장 맛. 된장맛 맞아요. 네, 된장 맛에 가깝네요.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마감까지의 한마디, 마감까지의 전략 짧게만 할게요. 55분입니다. 본원님부터. 네, 뭐 일단은 뭐 하이닉스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김정일 본부장이 잘 설명해주신 것처럼 연기금 퍼센티지가 좀 풀리면서 연기금이 전일을 수급 보시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맞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일부 차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오늘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디램과 이제 HBM 관련된 가격 인상인데, 그거를 하이닉스랑 삼성 빼고 마이크론만 계속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도주 쪽으로 잘 압축을 해놓으시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그 친구들, 뭐 변압기, 로봇 이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땐 계속 갈 거예요.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나머지 산업군들은 이슈가 있거나 이럴 때만 이렇게 치고 빠지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로 좀 집중을 해주시면서 리밸런스 고민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장근 본부장님. 저는 이제 클베레스 얘기할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투에서 현대차 NDR 한 거 있거든요. 아, 저 그거 내용, 궁금해요. 네, 그거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고, 어저께는 또 SK에서 AI 썸밋이라고 해서 중요하죠. 최태원 회장이 하신 것도 있고 SK 하이닉스 나온 것도 있고 외국인도 나와서 얘기한 거 있어요. 네. HBM 말고도 누가 댓글에 달았는데 김종호 박사님 나오셔갖고 HBM이 아니고 HB 플래시, HB 플래시.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 몇 년 뒤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플래시 메모리의 플래시. 플래시 그 맞아요. 나 플래시도 천재인가 디램처럼 쌓는 네. 거야. 요거 대한 거 두 가지 얘기할 거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HBF. 저는 글로비스랑 오토에버가 너무 좋아 보여요. 오토에버. 1년, 2년만 딱 모으고 싶어. 월에 한 200만 원씩. 오늘 들어가. 와, 그러면 나 진짜 오늘- 부자 오늘 될 것 같은데. 장가 가는 거. 장가는 뭐 지금도 가죠. 뭐 결혼 안 하면 되니까. 돈 엄청 많아요. 결혼식을 안 하고. 그렇구나. 돈 많아요. 그렇구나. 부자 엄청 많아요. 뭐 가까워도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와. 빈소로 오지 말고. 맞아요. 돈 많은데. 돈 어디 좀 베풀고 그래야지. 끝낼 때가 됐나 보다. 자,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요. 네, 닭갈비 많이 사시고요. 노트북 좋은 걸로 트레이닝 하시고요. 그다음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 어마어마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 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